네, 9월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헤드라인은 1.8%, 근원은 이제 2.8%로 발표가 됐어요. 좀 원만하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0.5% 빚것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많이 사라졌고요. 오히려 라파엘 보스의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금리를 동결시킬 수 있다. 뭐 동결 확률도 이제 20% 이상 이렇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디락스예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여전히 서비스 물가가 높은데 주거비가 한 4%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한 4% 뭐 한 5% 정도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음식은 한 2% 정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이제 좀 많이 낮아졌죠. 마이너스 쪽을 보이고 있는데, 뭐 유가가 아무래도 이제 9월 달에 뭐 $70를 하회하기도 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분쟁 때문에 이제 $70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 좀 예측치보다는 낮아졌어요. 뭐 7월달 이런 예측치에는 이제 7.4% 정도 어닝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뭐 4.7%, 뭐 4.4%, 뭐 한 요 정도 선으로 이제 낮아졌어요. 그래서 실적 우려가 좀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JP 모건 포함해서 뭐 웰스퍼거, 블랙웰 이런데 이제 실적 시즌이 킥오프 됐죠. 다행히도 JP 모건이 이제 실적이 좋고 향후 가이던스 좋으면서 이제 증시가 4% 이상 상승을 하고, 웰스퍼거는 6,200만 주 지난 분기에 이제 자사주 매입도 했고, 배당금을 이제 분기당 0.35달러에서 0.4달러로 올리면서 이제 주가가 5% 이상 폭등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이제 좀 장 초반에 부진했던 증시를 돌렸어요. 돌리면서 이제 S&P 500이 단숨에 이제 5,800포인트를 넘어서는 초강세 흐름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렇게 빨리 5,800포인트를 넘어가리라고는 이제 생각지들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이제 항시 불확실성이 존재를 했었는데, 전혀 이제 이런 부분에 개의치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미국 시장만 바라다 보면 뭐 역사적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으니까 부럽죠.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항상 개부럽다 이렇게 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개부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꼴찌 입장에서 이제 1등을 바라다 봐야 되니까, 거기가 이제 세계 금융의 중심이니까 뭐 안 바라다 볼 수가 없죠. 유럽이 경제 성장률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어드밴스 마켓에 들어가 있잖아요. 선진 시장의 마켓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11% 비중에 차지하고 있는 이 자금의 규모, 이 들락거리는 자금의 규모가 틀려요. 안전성이 틀려요. 그래서 유럽 지수 역시도 이제 뭐 신고가를 이렇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뒤처진 모습을 보려고 그러니까 좀 가슴이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을 다질 것인가. 지금 PBR 역대 최저선이 이제 1.1배 선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사보자. 6만원 깨진 5만원대 영업이 6천억대도 견뎠는데, 그때도 5만원대 선에서 견뎠는데, 지금 9조 1천억 원, 내년도 이제 특별 상여금 한 1조 원 정도를 이제 챙겨놓고 9조 1천억 원, 10조 원 정도를 낸 거죠. 그러니까. 10조 원 정도를 냈는데, 파운드리에서는 약간 적자를 낸 것 같고, 지금 반도체에서 뭐 대략 6조 정도 이렇게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반도체 인공지능 화랑기에 10조 이상 훌쩍, 예측치는 14조였어요, 원래. 그러다가 시장에서 이제 10조 초반으로 낮췄는데,
저는 이제 전용현 부회장님이 사과문까지 냈잖아요. 뭐 기술적인 근원 이런 부분들 이제 기업 내 조직 문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정작 주주들은 이제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20%는 24%나 떨어져갖고 이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직원들은 월급 외에 이제 특별상여금을 또 1조 원을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과문을 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진정한 사과인가? 차라리 그 1조 원을 이제 개인들 특별 배당금으로 3분기에 쓴다 이랬으면은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보면 그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제 돈들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요? 주가가 크게 올라버리면 액면분할 해버리죠. 그러면서 또 발표가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이만큼 자사주 살 거야. 그러면서 또 주수를 확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막 그 시가총액 조달러 단위 되는 것들이 막 10% 이상 막 이렇게 폭등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쁨을 안 줘요. 뭐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해서 뭐 이렇게 주주들에게 기쁨 주는 거 있나요? 이전에 특별배당 뭐 조금 했었어요.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강간무소식이에요. 직원들은 특별상여금을 받는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과를 달성했을 때 주는 거거든요. 일 잘했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등 두들겨서 보너스 주고 투자자들은 나가리죠. 그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심이 담겨 사과잖아요. 주주들한테 뭐가 미안한 거예요? 직원들 그렇게 두둑히 배불리게 특별상여금 챙겨주는데 주주들한테 미안한 게 있나요? 나 두꺼운 사과문이에요. 그러려면 아예 사과문 뭐하러 돼요, 그거. 창피하게. 괜히 뭐, 외국 방송에 뭐, 삼성전자 디사포인트 실망시켰다, say sorry, 미안하게 말했다, 이런 소식이나 전달하게 뭐하러 그렇게 구차하게 만드냐, 이게. 쪽팔리게. LG전자 역시 이제 영업이익이 7,500억대로 떨어지면서 이제 실적 발표 당일날 이제 마이너스 5% 주가 충격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돈을 다 적게 버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전만큼 돈을 잘 벌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게 낮을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조업국가잖아요. 제조업국가는 범용 제품의 경우, 일반적인 제품의 경우는 이제 인건비 싸움이고요. 그럼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 상품, 가격이 높은 상품으로 가야 되잖아요. 남들이 못 만드는. 근데 이걸 만들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상품도 못 만들어내고, 범용 제품은 계속해서 중국의 추격을 통해서 가격이 낮아져요. 더 많이 팔지도 못하고 가격이 낮아져요. 당연히 매출액이 주니까 영업이익이 줄게 되죠. 그죠? 이걸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삼성전자부터. 그런데 SK하이닉스, 또 인류의 그 고령화에 의한 질병, 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을 치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를 보면 안타까움은 있는데 무너질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무인 로봇 시대도 그렇고 로봇택시 나왔잖아요. 테슬라에서. 지금 그 구글 웨이모, 그 다음에 중국 우한 바이두, 우한시에서 이제 로봇택시들이 다녀요. 자율주행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다 라이다가 달려있어요. 이 비싼 제품이 달려있어요. 테슬라는 이걸 채택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이제 사방으로 이 카메라를 장착해갖고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앨런 머스크는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요. 라이다 없이. 그래서 웨이모나 이제 중국 우한에서 돌아다니는 바이두에서 내고 있는 이
자율주행 택시 뭐 이런 차량들을 보면 위가 뭉퉁해요. 라이다 때문에. 뭐 레이저 펄스를 써가지고 이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하나도 그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누군가는 이제 핸들을 다 차에서 뽑아버렸어요. 페달도 뽑아버리고 기어도 없어요. 운전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차량이. 새로운 혁명의 시대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중동 전쟁 보셨다시피 다 드론이 가서 때려부시잖아요. 드론에 사람 타고 다니나요? 그렇죠. 다 무인기 세상이에요. 그죠? 이 세상이 엄청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고려 정중부나 이런 무인 시대가 아니고 예, 주목 시대가 아닙니다. 김도한의 주목 시대가 아니고 사람이 없는 무인 시대가 오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도 좀 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시대에 대비하려면 결국 로봇 기업들 아니겠어요? 네, 이번에 이제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로봇을 많이 공개를 했죠. 부엌에서 막 그 아내를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 애들하고 이제 같이 놀아주려고 하는 로봇, 뭐 커피를 배달해주는 그 옵티머스 뭐 여러 대가 막 이렇게 걸어오는 이제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전기 전자 시대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 우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할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뭐 큰 소실은 아닌데 괜찮습니다. 네, 지금 정도쯤에는 진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제 엔비디아가 TSMC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해서 대만의 TSMC에 맡기고 있잖아요. 그럼 만에 하나 이제 TSMC가 문제가 생길 경우, 그럼 대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파운더리에도 누군가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이 물론 인텔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텔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미세 공정에서 이제 워낙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전혀 기회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이번에 분발해서 이제 HBM 12단을 넘어서 더 고단위, 이미 그 엔비디아에서 이제 1년 단위로 새로운 칩을 내겠다. 그래서 이 블랙웰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칩에 의해서 또 루빈이라는 새로운 칩을 이제 만들어낼 것이야. 이렇게 이미 공개를 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더 이제 기능이 좋은 고대역형 메모리들을 필요할 것이고, 대체적으로 미국의 이제 테슬라 포함 빅테크들이 뭐 40억에서 50억 달러 뭐 이 정도의 막대한 돈들을 이제 엔비디아에 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칩을 사들이고 있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이제 그 막대해지고 있는데, 향후 그 오픈 AI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국장을 좀 벗어나서 ETF를 좀 다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미국 나스닥 ETF에 이제 좀 코덱스를 통해서 진입을 했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스페이스X나 그 오픈 AI 뭐 이런 기업들 상장할 가능성이 이제 대단히 높아지고 있죠. 상장했을 경우 다시 한번 또 이제 미국 증시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평생 팔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제 미국 나스닥은 시장을 조금 확대하고, 인도가 성장률이 높아요. 베트남도 높고 해서 성장률이 좀 높은 국가의 ETF 쪽으로 이제 진입을 좀 하겠다,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 얘기를 드리고, 예, 미국 증시는 이제 꾸준하게 자료를 드리고 있으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베트남 증시는 제가 이제 호치민에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베트남 증시를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주말마다 한 차례씩 이제 베트남 증시는 좀 투자하는 방법과 어떤 기업에 투자, 어떤 ETF들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님들이 좀 투자하기 쉬울 수 있도록 이제 그 호치민 증권이 있어요. VBN 근처에 있는 AB 빌딩 이제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제가 계속 지금도 받고는 있어요. 받고는 있는데 그 자료들을 이제 제가 오랜 동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해서 그래도 님들이 좀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는 그런 코너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평일날 이제 미국 증시 분석하고 매일 트레이딩 하는 일도 이제 벅차가지고 혼자 하기는 이제 일이 너무 벅차가지고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생각을 가다듬어서 이제 약간 그 우물안 개구리식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안타까운 소식만 전해드리는 게 아니고 좀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 우까지 지금 뭐 한 17%, 뭐 많으면 20%를 이제 넘는 비중이기도 한데 워낙 이제 최저치로 비중이 떨어져 있고 2차 전지가 또 부진해요.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크게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있는데 혹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또 2차 전지가 부활할 수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일론 머스크를 끌고 이제 펜실베니아 뭐 이런 데서 연설을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기차를 뭐 그렇게 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전기차 보조금을 뭐 즉시 폐지한다 이렇게 화석 연료 이걸 뭐 많으니까 2010년도 이후에 이제 미국이 원유 생산, 그 다음에 천연가스 뭐 이런 부분에서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이 에너지 지형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중동의 비중이 이제 많이 줄었어요. 오펙이 한 절반 정도 뭐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덜 받는다는 뜻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영향을 이제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미국이 이제 에너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부분도. 그래서 이 대선 후에 또 미국 증시가 강한데 예전에는 9월달, 10월달 약하면서 이제 대선 후에 뿜어나가는 이런 형식을 취했거든요. 그 보면 보통 이제 9월달부터 빅스 지수가 10월달까지 굉장히 높아져요. 공포지수가 높아졌다가 미국 대선이 끝나고 이제 증시가 폭발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올해는 9월 중순부터 이제 10월 달까지 증시가 강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과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그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겠느냐. 다만 이런 건 하나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2024년도 3분기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원인 성장률이 S&P 500의 경우 한 4% 초반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4년 4분기 예측치가 14.6%입니다. 2025년 1분기도 14%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닝 성장이 15%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주가에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의 그 12개월 포워드 PER이 26배를 넘고 있고요. 지금 S&P 500의 경우 21.4배, 6배, 뭐 22배 근처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급락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5,800포인트를 넘고 있는 S&P 500이 과연 6,000포인트를 그 시장이 기대치만큼 올 연말에 갈 수 있을는지, 어떤 굴곡, 조정 없이 이제 계속해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 증시가 워낙 격차가 벌어져서 이제 바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내려가면 우린 따라 내려가야 되거든요. 더 내려가야 돼요. 이 경우 하나를 제외한다면 최소한도 미국 증시가 행보로 버텨줘야 우리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숨이 간달간달해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하는데도 우리 증시가 못 쫓아가고 있는데 하락하는데도 우리가 역으로 플러스로 올라설 수는 없잖아요. 그죠? 테슬라의 경우 그 로보택시가 공개가 됐을 때가 되기 전이 기대감으로 올라온 그 포워드 PER이 90배가 넘었어요. 92배였어요.
그리고 8%가 떨어져서 지금 87배로 낮아졌어요. 제일 높아요. 지금도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아요. 엔비디아 뭐 그렇게 올라도 한 40배밖에 안 돼요. 애플 뭐 30배 간신히 넘고 있고요. 구글은 뭐 20배밖에 안 돼요. 빅테크 중에서도 한 더블로 높아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미래 주가를 다 땡겨서 쓰는 거예요. 미래 실적을. 얘 이렇게 벌 거다. 근데 옵티머스 로봇 하나로만도 뭐 2조 달러가 넘는다 이런 그 얘기도 있어요. 옵티머스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는 혁신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릅니다. 네, 하여튼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